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IQ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지능지수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꽤 오래된 지표입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가 원래 정신지체아동을 선별할 목적으로 고안했지만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개개인이나 집단의 지능을 판가름하는 지표로서 애용되고 있는데요.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해내지 못한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 신뢰성이나 의미에 대해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IQ가 어느 정도인지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 분도 드물 것이라 생각될 만큼 상당한 보편성을 지니고 있죠. 인구 전체의 IQ 평균치를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들을 줄 세워 볼 경우 한국은 항상 최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12년 취레이 대학의 통계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IQ는 106으로 107로 근소하게 1위를 가져간 홍콩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준입니다. 역시 근소한 격차로 일본, 대만과 싱가포르 등이 한국을 뒤따르고 있죠. IQ가 국가 경제력의 핵심 요소가 되는 건 물론 아니지만 도표를 언뜻 살펴보더라도 그 상관관계가 유의미하다는 사실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단 경제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도나 조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후발 선진국인 한국이 이토록 높은 수치를 보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높은 교육열과 밀집된 인구, 도시생활 문제의 체계성부터 나아가서는 쇠젓가락에 따른 두뇌 훈련의 결과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대강 짐작은 되지만 확실한 추측이랄 것이 없기 때문인지 여러 영어권 커뮤니티의 해외 네티즌들 역시 한국인들의 높은 IQ의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그 요인을 역사적인 것에서 찾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물론 한국인들로서는 그뿐만 아니라 더욱 복합적인 이유도 작용했으리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IQ란 건 결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IQ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똑똑한 사람이나 집단이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전해드릴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순전히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반응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IQ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유일하게 아슈케나지 계열의 유대인들만이 이들보다 평균치가 높습니다. 물론 IQ라는 개념 자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지능을 판가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죠. 높은 지능이란 건 주변 환경이 주는 압력에 의해 비롯되기 마련입니다. 혹독한 기후나 불안정한 식량 공급, 주변국들로부터의 위협 등과 같이 지정학적인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높은 지능은 빠질 수 없는 능력이었죠. 우리는 한국이 거쳐온 역사를 통해 이들이 겪었던 그러한 압력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흑인들이 단거리 달리기에서 올림픽 메달을 휩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 역시 자신들이 처한 환경의 자연선택의 결과로서 높은 지능을 얻게 된 겁니다. 한국이 근소하게 제일 높기는 하지만 사실 동북아시아인들의 IQ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계가 인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싱가포르 모두 아주 오랫동안 세계 지능지수의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어요. 식량과 교육 사정이 열악하고 최악의 독재 정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북한인들조차 개별적인 지능지수는 세계 상위권에 해당하니 이건 유전적인 요인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서 지표를 자세하게 본다면 동북아인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멍청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들은 인구수에 대비한 천재의 숫자가 서유럽에 비해 부족했어요. 실제로 서유럽인들의 상당수는 통제가 쉽지 않고 상상 이상으로 멍청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천재성이 부각된 극소수의 인물들이 역사에 등장해 서구 문명을 성장시켰습니다. 이에 반해 동북아시아의 사회적 분위기나 전통은 그런 천재들을 발굴하는 일에 미흡했습니다.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동양 문명의 생산력이나 문명의 규모는 서양을 훨씬 압도했지만 기회를 엿보고 급격하게 성장한 서양에게 밀려난 게 그 결과죠. 현대문명 근간의 대부분은 서양인들이 만들었지만 그들의 평균 IQ는 동아시아보다 오히려 근소하게 낮아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렀어야 본격적으로 그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좋은 자원을 지녔음에도 잘못된 전통이나 체제의 영향으로 수백 년 동안 그 잠재력을 억압받은 채로 살아온 거죠. 그러나 한번 가속이 붙은 이상
미래를 지금처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중일과 대만, 그리고 홍콩, 동아시아 5대 국가가 서구 생산력의 50% 이상 수준까지 맹추격하는데 걸린 시간은 25년에 불과하듯이요. 한국에 30년 동안 살아온 외국인으로서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특출나게 똑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와 학문적인 넓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이 모든 이유를 설명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지능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강자들의 틈새에 끼인 상태로 지금까지 국가를 경영해온 집단이니 특별한 게 없을 수가 없죠. 한국은 늘 강대국들의 개입이나 침략에 시달려온 나라였습니다. 몽골의 지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영향력, 일본의 침략, 나아가서는 러시아나 미국의 극단적인 수준의 압박에 고통받았고 오늘날에는 자국민을 탄압하는 끔찍한 독재 정권을 지척에 두고 살아가고 있죠. 한국은 국제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출 만한 천연자원이랄 것도 사실상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순수한 인간 본연의 힘, 그러니까 감성이나 지성, 그리고 의지만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자원이니 자연스레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동양인들은 선사시대에 분화되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혹독한 빙하기의 시베리아에서 수천 년을 버틴 종족의 후예들입니다. 하루만 일을 게을리하거나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꾸준히 내리지 않는 이상 굶어 죽는 게 일상인 악조건이었던 만큼 지능이 낮은 유전자는 서서히 도태될 수밖에 없었죠. 적도 부근에서는 며칠 정도 일을 쉬고 그나마도 가볍게 일하더라도 충분히 식량 자급이 가능했던 점에 비하면 그들의 선조가 겪었던 고초는 엄청났을 겁니다. 한국인은 그런 동양인에서 분화되었고 역사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외부의 위협이나 식량위기에 시달렸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오늘날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가지는 높은 지능이나 그런 지능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교육에 대한 열기는 그러한 역사의 유산입니다. IQ가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IQ가 높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IQ가 당신의 급여나 인생을 결정해주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집단에게 있어 평균 IQ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지표라는 사실은 이미 아주 오랫동안 학계에서 말해지던 얘기죠.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의 평균 지능지수가 비례한다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일부는 고소득 국가의 국민들은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처음에는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은 간과한 주장이죠. 한국인의 IQ가 왜 높은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는 건 분명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